축산, 검협전. 49화 우연히 만난 두 검선. 말곰과 성성이와 작별하다 우연히 성명주를 만나고 사나운 호랑이를 잡으려다 뜻밖의 도사를 마주치네. 이영경은 얼마 전까지 별의별 괴물을 다 상대했지만 이렇게 무시무시한 호랑이는 난생 처음이었다. 하지만 주저하지 않고 당장 자연검을 뽑았다. 이때 새로운 사냥감을 발견한 호랑이가 앞다리를 구부린 채 으르렁거렸다. 금빛 안광을 번뜩이며 입을 쩍 벌리자 날카로운 송곳니 4개가 드러났다. 7척이나 되는 긴 꼬리로 땅을 내리쳐 굉음과 흙먼지를 일으키더니 당장 달려들듯이 털을 바짝 세웠다. 막 달려들려는 찰나 나무에 올라가 있던 성성이가 강철 같은 손으로 호랑이 목덜미를 낚아채 5척가량 번쩍 들어올렸다. 예상치 못한 공격에 당황한 호랑이가 요란하게 울부짖으며 발버둥쳤다. 영악한 성성이는 두 발로 나무 가지를 단단히 움켜쥐고 호랑이 머리를 단단한 나무 기둥에 세게 부닥뜨렸다. 제 아무리 힘센 호랑이라 한들 허공에 매달려 힘을 쓰지 못하니 머리가 부딪힐 때마다 괴성을 질렀다. 쿵, 쿵. 거대한 나무가 부르르 떨릴 만큼 강한 진동이 이어졌다. 이영경은 그 광경이 너무 우스워 그저 재미있게 지켜보았다. 한 달 맷집이 어찌나 좋은지 호랑이는 쉽사리 죽지 않았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성성이 몸집만 해도 보통 사람의 몇 배이고 여기에 호랑이 무게까지 더하면 700근이 훌쩍 넘을 터였다. 더구나 성성이가 신이 나서 힘껏 휘두르는 통에 무게와 충격을 이기지 못한 굵은 나뭇가지가 뚝 부러져 버렸다. 의도치 않게 호랑이 등에 올라탄 성성이는 두 발로 호랑이 목덜미를 단단히 움켜쥐었다. 호랑이는 그렇지 않아도 눈알이 빙글빙글 돌 지경인데 내려와서도 목이 졸리니 고통스럽게 울부짖으며 왔던 길로 쏜살같이 달아났다. 이영경은 성성이가 다칠까봐 서둘러 경공술로 뒤쫓았다. 언덕 2개를 넘어 암벽을 끼고 도는 순간 성성이가 애처롭게 우는 소리가 들렸다. 큰일 났구나 싶어 얼른 달려갔더니 성성이 가슴을 앞발로 짓누른 호랑이가 송곳니를 드러낸 채 으르렁거리며 강하게 꼬리를 흔들고 있었다. 그 옆에 웬 불진을 든 도사가 있었지만 호랑이가 성성이를 집어삼키려 하자 생각할 것도 없이 냅다 검을 내질렀다. 자줏빛 검광이 십장남짓 뻗어나가 항아리만한 호랑이 머리를 단칼에 베어버렸다. 자줏빛 검광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란 도사가 황급히 물러서며 소리쳤다. 어떤 강큰 계집이 감히 내 선부를 지키는 신성한 호랑이를 죽이느냐? 이 말과 동시에 불진을 휘둘렀다. 이영경은 눈앞이 핑 돌며 어지러웠으나 얼른 정신을 집중해 넘어지지 않았다. 이 도사의 정체는 음양수의 사제인 귀도인 교수등이다. 음양수와 똑같은 요법과 검술을 익혔는데 하는 짓은 훨씬 악랄했다. 이영경이 죽인 호랑이는 교수등의 동굴을 지키는 신물이었다. 먹잇감을 찾으러 나갔다가 산짐승을 쫓던 중 어여쁜 이영경을 발견하자 늘 그랬듯 산채로 잡아다 체포하는 주인에게 바칠 셈이었다. 그러나 생각지도 않은 성성의 공격에 당해 나무에서 떨어지고 목을 졸려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달아났다. 교수 등은 앞산에서 평소와 다른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려 강적을 맞는 줄 알고 구하러 나갔다. 그때 호랑이가 성성이를 매달고 돌아오자 불진을 휘둘러 성성이를 혼절시켰다. 된통 헌줄이나 해롱되던 호랑이가 복수할 유령으로 성성이의 가슴을 짓눌렀다. 하지만 잠시 숨을 고르는 사이 뒤쫓아온 이영경의 검에 목이 날아가고 말았다. 교수 등은 누군가 쫓아올 줄 생각도 못했으나 어린 소녀인 것을 확인하고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물론 소녀가 성성이의 주인인 줄은 상상도 못한 채 군침만 흘렸다. 흐흐흐, 체포하기 딱 좋겠군. 그런데 소녀의 실력이 실로 대단했다.
소녀의 손에서 뻗어나온 자줏빛 검광이 순식간에 10장 남짓 날아가 소중한 제 호랑이의 목을 댕강 베어버리지 않았나. 분노가 치밀었지만 일단 산채로 잡으려고 전도미선 온장을 펼쳤다. 그런데 몇 번이나 불진을 휘둘러도 반응이 없었다. 그제야 상대가 평범한 소녀가 아님을 알았다. 오라는 딸은 안 오고 보기 싫은 며느리만 온다더니 혹시 나를 노리고 온 녀석인가? 이영경이 온갖 영약과 주거를 먹어 요법에 잘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리가 없었다. 도사는 어느 문파인데 호랑이를 풀어 사람을 해치게 하죠? 분명 내 성성이가 이기고 있었는데 지금 꼴을 보니 당신이 뭔 짓을 한 것이 틀림없어. 만약 암계를 썼다면 가만두지 않겠어요. 이영경이 앙칼지게 호통치며 성성이를 구하러 갔다. 교수 등은 이 어린 소녀가 장미 조사의 자웅쌍검과 똑같은 검광을 날리는 것만으로도 놀라웠는데 거대한 성성이의 주인이라고 하자 함부로 비검을 날릴 수 없었다. 그런데 가만 들어보니 세상 물정 모르는 아이일 뿐 자신에게 복수하러 온 것 같지는 않았다. 대단한 강적은 아니겠다 싶어 한시름 놓으며 몰래 현녀둔을 시전해 사방 심리를 봉쇄한 후 바위에 앉아 조용히 지켜보았다. 성성이는 매우 고통스러운지 얼굴을 잔뜩 찌푸린 채 눈물까지 흘렸다. 주인을 보고 힘겹게 몸을 일으키고 교수 등을 가리키며 무어라 말하려 했으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도사의 요법에 당한 것이 틀림없었다. 나쁜 놈. 성성이가 말을 못하잖아. 가만두지 않을 거야. 성성이가 다시 제 목구멍을 가리키자 목이 메어 말을 못하나 싶어 얼른 보따리를 열었다. 작과 죽대뿌리 그리고 주과가 10개 넘게 있어 그중 2개를 먹였다. 생각할수록 화같이 밀어 벌떡 일어나 삿대질하며 소리쳤다. 나쁜 자식. 내 성성이를 이 꼴로 만들다니. 당장 되돌려 놓지 않으면 내 놈 혓바닥을 잘라 똑같이 벙어리로 만들어버리겠어. 이 천하의 나쁜 놈아. 교수 등은 이영경이 다가가 성성이를 일으키고 주과까지 먹이자 더욱 놀라웠다. 물론 성성이가 이미 다른 영약을 먹은 사실은 알지 못했다. 정말 범상치 않은 아이로군. 100년에 한 번 구할까 말까한 주과를 서슴없이 성성이에게 먹이다니. 뭐 이런 듣도 보도 못한 경우가 다 있지? 그 와중에 이영경이 계속 욕을 해대니 성질이 났다. 젠장. 어이가 없군. 대체 내 놈 사부가 누구인데 남의 선부에서 이렇게 소란을 피우느냐? 내 이미 천라지망을 쳐놓았으니 날개가 있어도 도망가지 못할 것이다. 순순히 정체를 밝히고 한바탕 즐기는 것이 어떠냐? 그때 주과를 먹고 기운을 회복한 성성이가 질풍같이 덤벼들어 교수 등의 목을 콱 움켜쥐었다. 속수무책으로 목을 졸린 교수 등은 요법은커녕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얼굴에 핏기가 사라지고 눈동자가 뒤집히기 시작했다. 하지만 상대가 극악무도한 놈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이영경은 사람을 해치고 싶지 않았다. 그만해. 성성이가 말을 알아듣고 순순히 손을 풀었다. 죽다 살아난 교수 등은 난생 처음 겪는 치욕에 분기탱천하여 다짜고짜 뒤통수를 쳤다. 누런 검광 2줄기가 금방 뒤돌아선 성성이에게 날아들었다. 이영경이 재빨리 검을 휘두르자 자줏빛 검광이 쭉 뻗어나가 누런 검광과 부딪혔다. 교수 등이 아차 싶어 검광을 거두었으나 이미 검광 하나가 두 동강 나버렸다. 뭐야? 비검을 쓰잖아? 잠시 당황했으나 자연검이 상대 검광을 부러뜨리자 다시 기세등등해졌다. 요괴. 비검. 성성이가 드디어 목이 트였는지 큰 소리로 같은 말을 반복했다. 가만 생긴 것도 이상하고 엄청나게 큰 호랑이를 키우는 도사라. 신통한 성성이가 저렇게 말하는 걸 보니 혹시 사람 모습을 한 요괴인가? 그래서 다시 검을 휘두르려는데 교수 등이 욕을 짓거렸다. 겁대가리 없는 년. 감히 내 비검을 부러뜨려? 내년은 이미 천라지망에 걸린 참새나 다름없다. 지금이라도 순순히 무릎 꿇으면 나랑 동굴에 들어가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 그렇지 않으면 비참하게 죽어가며 후회하게 될 것이다.
이영경은 아직 어린 탓에 즐거움을 누린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몰랐으나 어쨌든 좋은 뜻이 아닌 것만은 알았다. 헛소리하지 말고 내 검이나 받아라. 그러고는 검을 휘두르며 교수 등에게 몸을 날렸다. 정면으로 맞서기 어렵다고 판단한 교수 등은 재빨리 주문을 외며 불진을 휘둘러 모습을 감추었다. 이영경은 상대가 감쪽같이 사라지자 크게 당황하며 하늘을 올려보았다. 아직 유시인데? 벌건 대낮에 감쪽같이 사라진다니 역시 요괴가 틀림없어. 그런데 아까 뭐라고 했더라? 철라지마? 주위를 둘러보니 울창한 고목 사이로 희읍스름한 햇살이 비추는 모습이 왠지 음산하고 꺼림칙했다. 서둘러 이곳을 떠나야 할 것 같아 도사든 요괴든 더 이상 쫓지 않기로 하였다. 막 돌아서려는데 느닷없이 사방에서 회오리 바람이 휘몰아치기 시작했다. 여기저기에서 수장에 달하는 모래 기둥이 솟구쳐 이영경을 에워쌌다. 다음 화에서 이어집니다. 더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